자, 오늘은 지금 삼과 수동태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 사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서는 형식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이 끝나야 되는 거고, 그 형식에 대한 학습이 끝나야지 이 능동태와 수동태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문법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제일 먼저 내신이 끝나고 난다라면 아마 3, 4, 5 형식에 대해서 학습을 꼭 맞춰주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능동태, 수동태에 대한 구분인 건데, 말 그대로 능동태라는 거는 주어가 동작의 주체라는 건데, 이걸 조금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한다라는 거를 능동이라 얘기하고요.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수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생님이 공부를 해 라고 해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을 수동적이라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학생 보고 능동적인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경우 BPP 형태로 쓰이는 거고, 동사 자리에다가 BPP 형태는 저희가 다른 말로 수동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행위의 주체를 나타낼 경우에는 보통 by 목적격을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삼형식의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수동태로 바뀔 때는 목적어가 앞으로 오고요. BPP 형태로 써주면서 by 주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목적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자면, 선생님이 공부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도록 시킨 이 대상, 즉 학생들은 공부를 하라고 명령을 받았다라면 누군가에 의해서죠. 그러니까 능동인 주체가 누구였느냐, 이 시킨 사람이 누구였느냐를 by 주어로 표현을 합니다. by 명사, 목적격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버 포인트,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이 원리에 따라서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의 경우에는 수동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들은 전부 다 불가능한 거고, 유닛 1 그래머 포인트에서 동사를 배웠을 때 외웠던 1형식과 2형식 동사들은 결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1, 2, 3, 4, 5를 다 두루두루 쓰이는 동사들은 당연히 수동태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타동사들은 일부러, 그러니까 이런 류의 단어들은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꼭 따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have나 remember, fit 같은 경우에는 꼭 따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 동사구의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이 동사구, 우리 그래머 1에서 배웠다시피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동사구라고 얘기하는 편이고요. 보통 이런 동사들은 수동태로 쓰일 때 하나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의 타동사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문에 보시면 will be loved at이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 명사가 온 게 아니라 명사가 있어야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뒤에 명사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at, by, everyone, 즉 전치사가 두 개 붙어 있어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어법상 맞는 거니까 당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들을 수동태로 바꾸는 것을 꼭 암기하고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전치사가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꼭 출제 포인트로 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실력적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다라면 무조건 다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변형을 많이 해보셔야지 맞출 수 있다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은 무조건 다 외운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 동사들은 자동사고, 이런 동사들은 쓰지 않는다,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동사구는 하나의 타동사로서 취급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t, by처럼 어색해 보일지라도 이게 맞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4형식의 수동태의 경우에는 직접 목적,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하는 수동태를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이요. 어떤 거냐면 얘네들은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올 수 있는 수동태가 될 수도 있고요.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써서 보여드리자면 IO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일 가능성이나 혹은 동물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직접 목적어의 경우에는 사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목적어라는 이 사물이 좀 앞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전치사를 쓴다라고 나오고요. 전치사는 우리 동사 때 배웠었죠?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꾸는 그 전치사가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행위가 한 번 더 거쳐지는 by나 아니면 뭐 build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for를 쓰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그냥 행위 자체, 주다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인 경우 offer이나 give 이런 류의 동사들은 전치사 to를 쓴다라는 그때 배웠던 그 전치사가 수동태에서도 동일하게 쓰인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전치사를 쓴다라는 부분들 전치사가 맞게 올바르게 쓰였냐라는 게 포인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더라도 BPP 뒤에 명사가 하나 더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따져가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간접 목적어가 앞에 나올 경우에는 실제 전체를 쓰지 않지만 직접 목적어가 나올 경우에는 전치사를 쓴다라는 이 규칙성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시간에 내가 익히고 적용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신이 끝난 직후 혹은 내신 기간이 아닌 비내신 기간 때 실제 학생들이 공부를 함으로써 실력으로 닦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거듭드리는 거고요. 그런 실력을 닦아놔야지 진짜 이 내신 기간 때 이 어법을 한번 듣고 내가 복습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지 여기서 학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서 4형식 수동태는 목적어가 뒤에 하나 남을 수 있겠지만 직접 목적어 앞으로 나올 경우에는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유의하시고 그 전치사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염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5형식의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5형식도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사가 나왔을 때는 BPP가 나오더라도 BPP가 된다 하더라도 뒤에 명사, 즉 목적어 앞으로 나오더라도 목적격 보호의 명사가 있다라면 실제 수동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얘네들이 주어, 타동사, 목적어 형태로 보이게끔 학교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선생님 어떻게 조심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외웠던 5형식 명사를 주로 목적격 보호자를 쓰는 그 동사들을 다 일일이 암기하고 그 다음에 해석으로 우리 시험 때는 해석으로 조금 구분하는 편이 올바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 3에서 우리가 어법을 다루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파트 1에 나왔던 동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지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단어들을 동사가 쓰임에 따라서 형식에 나뉘는 그 단어들을 다 암기해줘야지 수동태를 좀 학습하고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포인트, 시험에 늘상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있는데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는 동사 원형으로 쓰이는데 얘네들이 수동태로 내려올 때는 현재 분사나 투부정사로 바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 쓸 때는 모양이 바뀐다라는 걸 인지해줘야지 서술형 고치기나 아니면 영작을 할 때 바꿔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사역동사도 make만 수동태가 가능하고 목적격 보호에 쓰인 동사 원형은 투부정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인데 이러한 규칙들을 명확하게 인지한다 하더라도 내가 5형식에 대한 동사 단어들을 모른다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형식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면 당연히 수동태에서 목적어 앞으로 나오느니 주어가 뒤로 간다느니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우선적으로
평상시에 우리가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 공부를 해줘야지만 내신 기간 때도 어법을 한 번 더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 단순히 지금 어법을 들어서 대비가 되는 거는 절대 저는 불가능이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내가 뭐 요령을 부려가지고 강의에 의존해서 해결을 하기보다는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부분들을 공부함으로써 내신 기간 조금 버티고 그 이후에 시간이 여력이 남았을 때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필요로, 우리 영어 공부에서 필요로 되는 형식에 대한 개념과 수동태, 뭐 능동태, 아니면 투부정사라는 그런 준동사의 개념, 마지막으로 절 개념까지도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상태가 되어야지 고득점이 꼭 가능하니, 내신이 끝나더라도 한 주 정도는 쉴 수 있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끝난 다음에도 조금 쉬고 다시 한번 더 달리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인데요. 사실 진행형, 완료형의 수동태와 by 이외의 전체를 쓰는 수동태 표현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뭐 이렇게 쓰일 수 있다, 저렇게 쓰일 수 있다, 뭐 이런 방법을 기억하기보다는요, 두 가지만큼은 내신 때니까 암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이럴 경우에는 진행형 완료 수동태를 쓴다. 완료 형태에서 늘상 말씀드렸죠. 그래머 포인트에서 완료형은 특정 경우에 이런 시제 표현도 나올 수 있겠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잘 다루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 학교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편이지 비중 있게 다루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암기하는 게 공부 시간이 들어가는 효율적인 면에서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표현에서도 이 단어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암기를 해 두셔야지 쓰일 수 있는 거지, 얘네들을 어떻게 왜 이런 거예요 라고 이해하는 파트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평상시 형식 공부 안에서 이 단어들을 공부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다면 여기 있는 뭐 be filled with 혹은 be praised with 혹은 composed of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쓰임새들을 다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뒤에 전치사가 나온다라면 당연히 마땅하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을 할게요.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5형식 개념이나 3형식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은 수거의 개념에 대해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과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요, 동사구의 수동태는 뒤에 명사가 없었어요. 실제 at 뒤에도 없고 used of 뒤에도 없고 called of 뒤에도 없습니다. 근데 by 이외에 전체를 쓰는 수동태 표현, 얘네들은요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가 꼭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번과 2번에 대한 그 전치사가 쓰이는 것들이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얘도 다르고 전체를 쓰는 수동태 표현도 다르고요, 앞에 나왔던 동사구의 수동태도 다른 애들이니까 별도로 구분시켜서 암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요점은 평상시에 공부를 끝내놔야 된다, 이것과 두 번째는 내신 기간 때는 내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은 암기로 두는 게 맞고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내가 어떠한 습관을 보였고 어떠한 수행도였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법은 딱 이 정도로 정리만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얘네들은 암기로 금방 풀 수 있게끔 나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4형식의 수동태에서는 간접 목적 앞으로 나오는 경우 말고 직접 목적 앞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뒤에 전치사를 꼭 써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5형식의 수동태에서는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의 그런 동사 원형이 수동태로 바뀔 때는 투부정사나 아니면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규칙성이 문제 출제 포인트. 마지막으로 능동태와 수동태에서는 자동사의 경우에는 수동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사가 수동태로 쓰인다라면 무조건 틀린 거기 때문에 이 동사들을 암기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더불어서 이 단어들에 대해서 외워두라 그랬습니다. 보자마자 얘네들은 수동태가 될 수 없구나, 쓰일 수 없구나, 바로 한꺼번에 체크하라는 거. 마지막으로 동사구의 수동태는 자동사와 전치사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어서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이게 맞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 포인트만
정확하게 인지해서 학습한다면 실제 어법 문제는 그래도 그나마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덜 부족함을 느낀 채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꼭 하나 약속드리자면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어법 준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많이 말씀을 드릴 것으로 약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일정들이 나왔을 때는 내가 부랴부랴 준비하는 모습보다는 이전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